안녕하세요. 달비성형외과 캡틴 달비 대표원장 변진환입니다. 늑연골 코성형에서 가장 문의가 많고 상담 시에도 대부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주제, 식상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결론을 말해주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가늑연골과 기직늑연골, 뭐가 더 좋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늑연골의 종류로는 잘 아시다시피 자가늑연골과 기직늑연골이 있습니다. 우선 자가늑연골이라 하면 어감 때문에 겁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갈비뼈가 아닌 뼈 안쪽에 붙어있는 연골을 채취해서 재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직늑연골은 다른 사람의 사체에서 늑연골을 기증받아서 면역 반응과 바이러스 등을 잘 처리해서 가공된 재료입니다. 이 역시 다른 사람 사체에서 기증을 받는다는 어감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생각보다는 안전하고 좋은 재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와핑 현상이란 늑연골을 지지대로 사용하기 좋게 얇게 다듬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구운 오징어처럼 휘어지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간혹 이 와핑 현상 때문에 자가늑연골보다 기직늑연골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직늑연골도 제품 그대로를 지지대로 대는 것이 아니라 얇게 다듬어내는 과정이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와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자가늑연골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와핑이 일어나는 여부가 아니라 와핑이 일어나는 방향을 예측해서 대칭적으로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자가늑연골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을 내드리기에 앞서 두 재료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가늑연골의 경우 당연히 자가조직이기 때문에 더 인체 적합성이 뛰어나고 염증 등의 부작용에서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부에 필연적으로 2에서 3cm 정도의 흉터를 남기게 되고 채취 부위의 회복기를 따로 가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직늑연골은 미리 가공돼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게 되므로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체에 적합하게 안전하게 가공돼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체에서 기증 을 받아 처리를 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밀도라든지 강도가 튼튼하지 못한 재료가 랜덤으로 섞여 있을 수가 있고, 염증 등의 부작용에서 자가늑연골만큼 마음을 놓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드리자면 어떤 재료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가늑연골을 추천드립니다. 자가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자가조직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양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므로 인위적인 느낌이 좀 덜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직늑연골은 보통 직업적으로 체부의 흉터가 중요한 분들, 예를 들면 모델이나 운동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기직늑연골을 추천드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가늑연골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자가늑연골과 기직늑연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달비성형외과 대표원장 변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